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좀 악재들이 좀 나왔어요. 몇 개.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조금 힘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밑으로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그게 뭐 대세를 바꿀 것 같진 않지만 좀 시장은 좀 약간 쉬어가고 싶은 좀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비는 좀 약간 그치긴 했는데 주식시장이 좀 갑자기 좀 비가 와가지고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별거 없었고요. 마감 시황하고 민주당 세금 정책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천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저래가지고 5천 못 가죠. 네, 그 내용하고 미국 AI 인프라 이것도 좀 어느 악재였어요. 저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보면 AI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뭔가 한 번씩 악재들이 나와요. 올해 뭐 AI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취소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아마 폭락하고 딥시크 쇼크 나오고 그때가 기회였는데 스타게이트 있죠. 예,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쏜 세계 화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거 자초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저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니까 오늘 이제 원전주가 그냥 급락했습니다. 대한조선 오늘부터 청약 들어갔죠. 그래서 대한조선 이제 관련된 내용하고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점검. 휴메딕스 오늘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블로거 분 중에 소소하게 크게란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긴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따로 한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휴메딕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VIP 자산 운용에서 그 지분 취득했다고 저도 한번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VIP 자산 운용이 왜 지분 취득을 했는지 이제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휴메딕스가 오늘 좀 급등했고, 다시 언급된 중국의 공급 구조 조정, 중국 주식 구조 조정 본격화되면 소재 업종 주목하자. 또 러시아의 방산 경제, 전쟁은 계속돼야 된다. 드론 우위 확보 전략, K-팝 데몬 헌터스. 이 내용하고 HBM 가격 경쟁 우려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또 감액 배당,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쉬워요. 왜 굳이 감액 배당을 지금 가세? 예. 꼭 지금 해야 되냐?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많습니다. LTC, 금호석유, 유니테스트, 녹십자, HPSP, 솔브레인, W게임즈, TKG, 휴캠스, 셀트리온까지, 전자공식, VM, CS윈드, 삼성용, LG플러스, 감성코퍼레이션, T3, 잭시미스, 가비아. 아마 이거 보시면 오늘 방송 보기 싫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죠? 장도 안 좋고. 근데 그래도 해야죠. 네. 자, 실적이 정답이다. 미국은 별거 없었고요. 빠르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는 떨어져 좋아요. 금리, 달러, 환율 다 떨어졌어요.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미국 증시는 낙관론, 실적 낙관론으로 일단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고, 알파벳이 좋았고요. 빅테크 대부분 좋았어요. M7의 2분기 매출 성장은 14%. 다른 493개는 좀 그렇게 성장률이 안 나올 것 같다. 3.4. 그래서 차별화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날 실적 발표한 버라이즌은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은 또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다만 악재가 있었던 게 무역 협상이 8월 1일 날 이제 데드라인이죠. 그때까지 안 되면 관세 때리잖아요. 근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거 어려울 것 같다. 사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고, 다만 그때 안 돼도 협상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좀 발언이 있었고,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하실 창문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하실 창문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없죠, 거의. 그죠? 예. 근데 이제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유를 한 건데, 최종 결과는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관세에 대한 기대치가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좋게 나오면 더 좋은 반응 나올 것 같고, 지수는 6,600포인트, S&P 500은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낙관론이 지배한 가운데
미국 장기채 금리,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 약세 속에 금값은 크게 올라서 3,400달러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어쨌든 낙관적이고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알파벳,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좋아요. TD 코엔이 미국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임대 수요 여전히 좋다. 역사상 최고로 크다. 오라클은 챗 GP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픈 AI 용량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더 늘리고 있고요. 예, 여전히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라클은 뉴멕시코, 미주리주 임대 협상 이제 진행 중이고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천연가스 활용할 거라는 그런 좀 분석도 있고 구글과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용량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출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웰스파고는 아마존, 구글, 익스피디아 매수해라. 이런 이제 내용을 간단히 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존, 구글, 익스피디아를 3대 롱이 이제 매수죠. 예. 장기로 끌고 가는 거고 이제 숏은 이제 매도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켄 가우레스키 맞나요? 네. 아마존 2분기 후반에 공급 제약이 완화돼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하반기 성장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이 있는데 그거를 반박할 것 같다. 이제 공급 제약이 좀 완화되면서 구글이 그 검색 수익과 유료 클릭이 가속화하면서 실적에 탄력받을 것 같다. 익스피디아는 미국 여행 경기가 개선된다.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 같다.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조금 빠졌는데 일단 BOA가 좀 안 좋은 리포트를 썼어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좀 높은 게 부담이고 그 다음에 뭐 관세 피해는 크진 않겠죠. 이제 미국 생산하니까. 근데 테슬라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 큰 반응은 없었고요. 엔비디아는 0.6% 빠졌는데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 재고가 많지는 않다.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ARM은 웰스파고가 중장기적으로 AI 시장 성장 기회 생길 것 같다. 좋은 평가를 내렸고 알파벳이 사실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어요. 니덤의 애널리스트가 올렸고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일단 일반적인 젠 AI 기술 물결의 그러니까 이 4대 승자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승자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이제 그 승자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생성형 언어 모델 이런 AI 시장에서 2분기 구글 광고 매출이 그래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색 시장을 막 대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생성형 언어 모델 AI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광고 매출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저도 쓰고 있는데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여기 젠 AI 이 생성형 AI 기술의 뭐 승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뭐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은 이제 0.86% 빠졌는데 뭐 일단 웰스파고에서 좋은 뭐 얘기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나빠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버라이즌은 실적 좋았고요.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미국의 철강 회사인데 시장 예상을 상회한 호실적.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주는 호재죠. 미국이 그 철강에 관세 50% 때려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 철강사는 수혜를 받겠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이제 그 블로그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심플가이란 분이 산으로 가는 민주당의 코스피 5천 정책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재명 정부 세법 개정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거 이게 좀 어떤 건 이건 좋아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죠. 분리가세 해주겠다.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뭐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점점. 여기에 또 뭐가 조건들이 붙어요. 이러면 망해요. 여기에 추가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돼야 된대요. PBR 1배 이상, 매년 배당 증가를 2% 이상. 뭐 그렇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분이 정말 계산을 잘해주신 게 이거 자본 총계가 1,000억이고 순이익이 100억이면 ROE가 10%죠. 코스피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시총이 1000억이면 자본 총계랑 시총이 똑같잖아요. 그럼 PBR이 1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35% 이상 배당을 주면 분리과세 해준다고? 그러면 나 세금 이제 많이 안 내도 되겠네? 그래서 원래 배당 성향이 20%인 회사라고 쳐볼게요. 이 회사가 35% 늘렸어요. 그러면 분리과세 받겠죠. 네, 35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이 35억이 되면서 배당 성향이 늘리면서 그럼 시장은 환호하겠죠. 야, 배당 많이 줬다. 주가가 20% 폭등했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시가총액이 1200억이 된 거죠. 1000억짜리 회사가 20% 올랐으니까. 그럼 PBR은 1.12배로 이제 증가하죠. 근데 주가가 상승해서 시총이 1200억이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배당 수익률은 주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깎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주가 올라서 20%, 2.9로 떨어진 거예요. 3% 이상이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 조건 여기 나와 있죠.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면 이상만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또 나오는 게. 그럼 이 회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 없죠. 배당 성향 3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들한테 주주도 줬고 대주주 줬죠. 이제 분리과세. 좋은데 주가가 급등해서 배당 수익률이 3%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분리과세를 못 받아요. 이 황당한 이게 뭡니까 지금? 그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분리과세 받으려고 배당 성향 올렸는데 배당 수익률 3%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전처럼 50%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럼 대주주가 배당하겠습니까? 안 하죠. 세금 50% 내는데 배당 안 늘립니다. 이게 주가 상승이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5천 가요. 5천을 가는데 5천을 가면 갈수록 이런 기업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배당은 늘리려고 했는데 배당 수익률이 깎여가지고 주가 상승 때문에. 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PBR이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이 깎여서 분리과세를 못 받습니다. 무슨 이런 코미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넣지 마세요. 빼세요. 배당 수익률 이런 조건을 왜 넣어요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산으로 가냐 이거예요. 잘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사공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다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뭐 분리과세 주기 싫은 건가요 지금? 너무 좀 이게 아쉽다. 이런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겁니다. 오늘 악재 중에 오늘 원전주나 이런 게 왜 빠졌냐면요. 현대일렉트릭이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AI 인프라 프로젝트 자초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아시죠? 스타게이트. 요거 삽을 떴어요 실제 데이터 센터.
근데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핵심인데 이 둘이 핵심 조건 두고 좀 다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데이터 건설로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원래 대규모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손정희와 소프트뱅크 글로벌 AI 패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기사가 나왔고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이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오하이오의 소규모 데이터 센터 한 골 건설하는 게 이제 목표로 축소가 됐다. 좀 더 지으려고 했는데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지나 이런 거 두고 좀 다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다. 초기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재무, 오픈AI가 운영 책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뭐 실질적 투자 규모도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오픈AI는 향후 연간 수익 3배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예, AI 인프라 구축에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좀 서로 뭔가 좀 이견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보고서도 냈죠. 저희 당사에서 세계 화살, LNG, 보잉,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왜 하는 거죠? 미국의 GDP,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약간의 불협화음은 나오겠지만 그 방향이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결국 저는 그쪽 방향으로는 트럼프가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AI 액션 플랜 나오거든요. 네, 트럼프가. AI 진짜 진심이죠. 트럼프. 그래서 이걸로 이게 성장시키는 게 목표예요. 미국을.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속도는 늦어질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원전 전력기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주가들이 워낙 올라서 사실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 오늘처럼 급락해 버리거든요. 근데 방향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들고 있는 분들은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늘 그래요. 이런 주도 산업은 중간중간 고비가 있습니다. 뭐 견뎌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두산에너빌티 왜 이렇게 빠졌냐?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이런 게 AI가 또 잘 안 되면 원전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됐다고 원전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랑 별개죠. 아니, 별개라기보다는 원전과 다 AI 연결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안보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이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예. 뭐 저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아무튼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소소하게 크게님이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 기준으로 낮추면 눈치게임의 한국 주식시장 회귀한다. 뭐 이런 또 내용도 좀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주주 기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대주주의 기준을 지금 50억인데 10억으로 내리는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돌리려고 하죠? 나 진짜. 아니, 왜 5천 간다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꾸 역행을 해요. 이러니까 이제 국장 안 한다 그러죠, 또. 걱정된다니까요, 또. 기껏 지금 해놨는데. 근데 10억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팔겠죠, 주식을 연말 되면. 그죠? 연말 되면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팔면 대주주는 좋죠.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너도나도 팔아서 연말에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참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연말 기준으로 잡으니까 이 주주를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는 걸. 그럼 개인 투자 힘은 또 약해져요. 이것 때문에. 기껏 50억으로 이렇게 해서 대주주 이걸 늘려놨는데 대주주를 10억 이하로 낮춰버리면 뭐 어쨌든 세금 안 내려고 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죠? 아, 나는 주주 명부 확정 안 될래. 세금 내고 싶지 않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랬다가 연초에 사죠. 그럼 그분들은 그 주식을 연말에 팔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이 안 돼요. 그죠? 예. 주주 명부를 확정 그때 하기 때문에. 정기주총회. 그러면 대주주는 좋죠. 소액주주들 참여 안 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거란 말입니까 또. 정말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저도 지금 지금 지수 5천으로 잘 끌고 가다가 갑자기 지금 배가 산으로 가질 않나. 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참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존대로 5천을 가기 위한
방해물들을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좀 하락의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도 오늘 좀 답답해서 좀 말씀드렸고. 자, 대한조선 신규 상장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올려드렸거든요. 어제 사실. 예. 여기 투원투게더에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 대한조선 중형선박 제조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상장합니다. 이거 몇 번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중형 원유 운반선하고 벌크선 이런 거 만들고, 스웨즈 막스급. 스웨즈 운하 통과하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아프라막스급은 좀 더 작아요. 둘 다 원유 운반선입니다. 셔틀 탱커는 이제 저기 해양 플랜트 주변 유전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원유 운반선이에요. 중국과 경쟁하는데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잔고는 2.2조 원, 원유 운반선을 19척 정도 갖고 있고요. 해남에 조선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14.7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성과가 오르니까. 글로벌 점유율은 이렇게 높습니다. 요 선박급에서는. 그래서 이 회사가 장점이 선박블락을 직접 만들어요. 내재화 해가지고 원가를 절약할 수 있고, 텐덤 공법이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텐덤이라 두 마리 말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도크예요. 그럼 보통 배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1.06척을 만들어요. 이렇게. 도크에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일부. 이거를. 그래서 후속 선박의 일부를 또 여기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한 척 만드는 게 아니라 1.06척을 만들겠죠. 훨씬 효율적이죠. 1.6척이죠. 0.6척이 아니라 1.6척. 그 이중연료 추진 기술 갖고 있어. 친환경 선박도 가능하고, 성과 이어지면서 2년간 수익성 좋아질 것 같고, 또 대한조선의 주력 선박들이 노후 선박이 많아요. 15년 이상. 비중 여기 40% 이렇게 되니까. 다만 이게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조선가가 좀 떨어지고, 수주가 24년 12월 31일 그리스 선사와 스웨즈막스 요거 두 척 수주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수주가 좀 정체된 거, 요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수주를 좀 해야죠. 그리고 선박 제조 원가 20% 차지하는 후판 값이 올라가는 거, 요런 건 좀 리스크 요인이다. 청약은 이제 요건 수요 예측일은 이제 이미 끝났고, 시가총액 아마 1조 9조 정도 예상, 1조 9천억 예상하고요. 청약일은 7월 23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이제 KB증권, NH,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많이들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유통주식수는 얼마 안 됩니다. 22%니까 상장할 때 높진 않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저렇게 보니까 좀 더 편하시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 확실히. 그죠?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 하는 게 저런 거예요. 저렇게 이제 카드 뉴스나 뉴스 형태로 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다. 자, 그리고 히토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중국이 히토류 많은 거 아니에요? 히토류 워낙 많이 들으셨죠? 중국은 여러 소재를 지금 대부분 독점하고 있죠. 점유율이 엄청 높고요. 미국 무기의 78%가 중국의 수출 통제 광물을 주요 소재로 그러니까 미국이 깨갱하는 거예요. 중국 눈치를 봐야 돼요.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어서. 히토류는 24년 기준으로 중국 생산 비중이 69%나 됩니다. 3년 연속 지금 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 중히토류가 있어요. 중히토류. 요게 이제 원소량이 이제 큰 17개 히토류 중에 8개를 중히토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중히토류 매장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분리도 어렵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 중국이 90% 장악하고 있어요. 이 중히토류는 F-35 전투기나 전기차 같은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너무나 이게 뼈아픈 거예요.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 이거 보세요. 히토류, 점유율. 엄청나죠? 그냥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보다 또 기술 점유율도 높습니다. 이게 히토류가 있으면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 광물에 이게 섞여 있어요. 얼마나 잘 빼느냐 관건입니다. 그때 오염물질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산업이죠, 사실. 원래 옛날에 기술은 미국이 원래 기술 갖고 있는데 이걸 중국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또 대단한 게 히토류 전용 대학까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완전 진심이죠. 미국은 또 히토류 생산하지만 어쨌든 이게 재련하는 건 쓸 수 있게 그건 중국에 다시 수출해서 재련은 거기다 또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중국에 그냥 의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구 자사옥, 전기 모터. 예. 여타국들이 어쨌든 이제 히토류를 하기가 너무 우리나라 못합니다. 채굴 오염 심각해요. 쉽지 않아요. 히토류 한 톤 채굴하면 막대한 오염 물질이 발생해요. 원성 내 히토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히토류의 10배가 넘는 철, 불소속 등이 부산물로 생겨서 중국과 같이 대규모 인근 수요가 또 있어야 채산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채굴할 때 그 10배가 넘는 또 철이나 다른 그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딘가에 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 중국은 기초금속이나 전자제품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죠.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326개 품목 중에 중국은 과반 이상인 190개를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첨단 품목은 중국이 절대적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타 첨단 산업 파급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높은 중국 대중 수입 비중과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 등으로 공급망이 되겠죠.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할 때도 여기가 아킬레스건이죠, 미국에. 예. 중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미국의 대중 실제 수입량 대비 노출 배수라고 합니다. 자, 24년 어쨌든 미국의 대중 수입 중 대체 불가능한 품목 비중이 40%나 돼요. 40%는 중국 외에는 대체가 안 돼요. 핵심 품목은 20%. 예. 드론 부품 있죠. 이거 수출 통제하니까 미국의 수입가격이 3배나 올랐대요. 예. 이게 시사는 그래서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미국의 국방부가 지분 인수한 거죠. 안보입니다, 안보. 예. 그래서 탈중국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글로벌 필수 광물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예.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수혜를 받겠죠. MP 머티리얼즈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물 쪽도 공부를 계속 할 필요는 있고요. 중국의 독점력이 워낙 확보하고 탈중국을 또 어렵게 하는 요인도 있어요. 비대칭적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중국은 미국의 막강한 항공모함에 동일하게 대응을 안 하고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기술 격차가 적은 미사일 등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오면 저희 주변에 그 해안가에다 미사일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에 대처하는 거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항공모함은 너무 비싸니까 만들기. 그 히토류 역시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대칭적 전력이 히토류예요. 미국을 압박하는. 너 내 말 안 들어? 히토류 안 줘. 실제로 수출 금지 내려버렸죠. 이번에 6개월 동안 허용을 해줬어요, 다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식 기술 체제 전파도 굉장히 빠르고요. 기술 특허, 알리익스프레스, 뭐 기티, 코딩, 딥시크까지. 이거를 뭐 미국엔 안 한다 하더라도 주요국에 막 기술 수출도 하고 있어요. 특허 출원. 그리고 중국산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설치 비용이 30%에 달한대요. 예, 중국의 클라우드가 이제 저기 사우디나 터키 같은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고 물론 어렵죠. 예, 어렵지만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 전 히토류 광산업체 MP머티를 지분 인수한 것처럼 중국 공급망을 이제 이탈하기 위한 뭔가 시도들은 계속 나오고 그 안에서 뭔가 수혜 산업 뭐 기업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무섭긴 해요. 이 히토류가 정말 무기가 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미요. 이거 좀 긴데 오늘 보고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휴메딕스가 제가 그래서 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요겁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엘라비오 리투오. 예, 요거를 출시했대요. 요게 그 파마 리서치 아시죠? 리쥬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스킨 부스터입니다. 피부에 이제 여기 녹아지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예, 탱탱하고 펴주고 뭐 젊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존의 스킨 버스트들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궁극의 부스터래요. 예, 뭐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건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증은 해보세요. 엘라비아 리투오는 5세대라고 부르고 HADM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무세포 동종 진피래요. 이게 인간 무세포 피부 기질. 그러니까 피부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피부 조직 있죠. 피부, 인체 조직을 증여하거든요. 증여해서 그 이제 증여자의 진피에서 예, 이걸 받아와요. 네. 그러니까 피부 조직 은행 같은 데서 받아오는 거죠. 실제 사람의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죽은 분들 이렇게 기증했을 때 그 진피에서 세포 성분만 제거하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세포의 기질을 ECM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이 들거나 이러면 이게 피부가 꺼지잖아요. 이유가 콜라겐 생성이 잘 안 돼요. 엘라스틴. 그래서 그걸 이제 생성을 도와주는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기존 방식은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주사 같은 걸 넣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키울 수 있게, 예, 생성을 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건 그게 아니라 저 피부 있죠, 진짜 사람의 진피를 그냥 넣어버려요, 여기다.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콜라겐 엘라스틴 자체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ECM입니다. ECM을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생체 고분자의 복잡한 집합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들어가면 콜라겐 엘라스틴 이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존 부스터가, 스킨 부스터가, 야, 너 콜라겐 지어. 너 피브로넥틴 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채찍제를 주는 거라면 엘라비에 리투오는 그냥 즙을 갖다 줘요. 지어진 즙을. 이해가 되세요? 그럼 훨씬 효능이 빠르겠죠. 그래서 콜라겐 생성 촉진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콜라겐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원재료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또 나이가 이렇게 좀 많이 들게 되면 저 원재료가 부족하거든요. 예, 효과도 떨어지고. 근데 리투오는 그냥 아예 이걸 저희가 집 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집 지으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예, 우리가 어떤 레고라고 치면 레고의 이 조립 요거 보고 우리 재밌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 방식이면 레고 멋있게 만들어진 거를 그냥 갖다 줘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리투오는 콜라겐은 2.9배, 엘라스틴은 3.2배 증가. 네,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도 콜라겐, 엘라스틴 밀도 유지되고 모공, 이 피부 광채도 이렇게 개선시켜준대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투오의 원재료인 HAD는 FDA 승인 받았어요. 그 기존 스킨 부스터들은 아무튼 피부 재생을 돕는 건데 얘는 아예 그냥 만들어주고 넣어버린다. 예. 그래서 근데 리쥬란이 단점이 있잖아요. 리쥬란 너무 아프대요. 근데도 너무 효과 좋으니까 하시는 건데, 그리고 시술 후에 괜찮을 때까지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거예요, 리쥬란. 예. 뭐 저는 제가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을 잡아 찢는 고통, 그 어떤 피부과 시술 중 가장 큰 통증. 마취 주사도 맞아봤는데 통증 너무 크다. 2년 끌어안고 울어버렸다. 예, 그런 반응이 있고, 그리고 다운타임이 길면 이게 관광객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기니까 이게 회복하는데 직장인분도 평일에 받기는 어렵고. 근데 리투오는 맞을만하다. 다운타임이 짧다. 지속력 길다. 효과 빠르다. 그래서 장점이 명확해요. 통증 적고, 그 다음에 그 짧은 다운타임, 1회만으로도 긴 지속력, 6개월 간다고 합니다. 즉각적 효과. 아예 집을 지어주니까. 단점, 시술이 60에서 70만 원 비싸요. 근데 이거 cc로 따지면 1회 시술당 리쥬란이 2cc 들어가거든요. 2, 30. 리투오는 6, 70인데 6에서 7cc가 들어가요. 사실은 가격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리투오의 단점이 그 기증받은 인체 조직이니까 인간의 진피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거 넣었을 때 좀 이제 무섭기도 하죠. 예, 이런 인체 조직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의.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리쥬란은 연어 생식세포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다른 제품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생체이식자 이러니까 연예인 기용해서 마케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소문만으로도 지금 300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리투오 시술을 하기 시작했고, 스킨 부스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현존, 그러니까 의사들 후기가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끝판왕이다. 예. 근데 이거는 만약에 휴메닉스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맞아보세요. 진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이걸 느껴봐야 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효과가 좋은지. 예. 그래서 혹시
그리고 이거를 제조하는 제조사는요, LNC 바이오입니다. 이걸 유통하는 회사는 휴메딕스예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이게 이익을 나눠 갖겠죠. 휴메딕스 펀은 13배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VIP 자산운용이 저번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VIP 자산운용 한번 그 휴메딕스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한번 검색해보면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죠. 저 이제 오늘의 공시에도 한번 옛날에 한번 공시에 올려드린 VIP 자산운용이 이때가 6월 16일이었네요. 예, 그죠.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이렇게 필러 만드는 회사죠. 그때는 이제 저거보다는 뭐 워낙 성장 잘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브라질 필러 수출 기대하는데 갑자기 좀 브라질도 브라질인데 예, 지금 예, 요게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요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오늘 그래서 좀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올랐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인프라 프로젝트는 아까 설명드린 거 월스트리트저널 그 좀 약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취소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은 이제 중국의 공급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7월 1일 이후로 공급 구조 조정 기대감 6차회가 열렸고, 노후 설비 전수조사, 그래서 폐쇄하라는 거예요. 노후 설비. 그 얘기입니다. 노후 설비 정의를 기존 30년 이상이 아니라 20년 이상 혹은 설계 수명 도달 설비로 변경해라. 이러면 노후 설비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걸 강제 폐쇄하거나 개보수해라.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일단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요 품목이 정유화학, 가성소다, 유리, PVC, 섬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뭐 대한유화 다 수혜주죠. 뭐 롯데정밀화. 예. 그래서 2005년 이전에 건설된 45만 톤 이하의 소규모 이 석유화학 시설이 약 1천만 톤인데 중국 전체 20%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보면 안 된다. 구조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에너지 효율도 벤치마크 충족을 위한 설비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노후화된 중소설비는 그 에너지 소비를 충족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설비 폐쇄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한대요. 해서 감산하거나 이제 의도적으로 감산시키고 이러겠죠. 그럼 구조조정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예, 주가에 좋겠죠. 그래서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오일의 수혜다. 이거를 짧은 관점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도 볼 수 있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감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노후설비 중국이 폐쇄하면.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이 너무 힘든 게 중국이 너무 공급 강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막 적자 보고. 근데 저게 현실화되면 정말 이건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길 바라고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나와 있지만 에너지효율 벤치마크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더 조사해 봤거든요. 중국 NDRC 국가발전, 그러니까 국가발개이라 그러죠. 하반기 에너지효율 벤치마크 충족 요구 사항인데 22년 2월에 NDRC가 철강, 시멘트, 석탄화학, 알루미늄 재련소가 모두 25년까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폐쇄될 거라고 22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다른 산업까지도. 예, 그러니까 벤치마크. 예, 요거를 충족을 해야 된다. 근데 총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이거를 목표를 해가지고 각성에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거나 에너지 집약도가 낮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는 그 벤치마크 표준에 미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좋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하반기 평가한대요. 평가하고 뭔가 조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석유화학한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이번 주 들어와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부터거든요. 하나의 큰 틀이 뭐냐면 중국의 구조조정이에요. 갑자기 리튬, 철강, 태양광, 예, 전기차 구조조정 얘기 나오죠. 너무 공급강이 심하니까 시진핑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이게 진짜로 본격화되면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닌 거죠. 2차 전지한테도 되게 좋고 예, 석유화학한테, 철강한테도. 근데 이게 이러다 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다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중국 주식 얘기지만 이건 중국 주식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도 해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구조조정미 이제 공급개혁 관련 정책을 꼭 발표할 걸 언급했대요. 이제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자고요. 전통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여기 나오죠. 배터리, 태양광,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쳤어요. 발표 이후 중국 소재주가 급등. 바오산 철강,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 18년에 비슷한 일이 좀 있었대요. 실제로. 예, 그때 바오산 철강도 주가 엄청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2배 반. 예, 영업이익도 급증. 그때 구조조정이 있거든요.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제에서 벗어나 고품질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가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때 2015년, 2018년 1차 구조조정 이후로 처음으로 공급 과잉을 전면에 내세웠고 신에너지차, 배터리, 태양광, 첨단 산업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때 어쨌든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주가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철강과 그 롯데케미칼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 그때. 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품질 제품의 과잉 생산은 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출혈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덤핑 수출에 따른 국제적 비난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망 재편해서 좀 산업을 최적화하자. 진작 이렇게 해야죠. 중국도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공급 과잉 컸던 거죠. 그래서 부실 기업 시장이 퇴출시켜버리고 상위 기업으로 추리자. 이렇게 돼서 중국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한국한테 굉장히 오집니다. 한국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오산 철강 영업이익 늘었고요. 주가도 이때입니다. 2년 동안 급등. 이제 그 후로 2018년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망가졌죠. 이때 이제 무역전쟁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면 현대제철, 롯데케미칼의 주가 상승을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으로. 네. 야, 저러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좀 더 이어진다. 근데 다만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자고요. 요게 발표가 언제 되는지. 예.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는 러시아의 방산경제 전쟁 계속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러시아 국방비 지출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GDP 7.1. 러시아 전차 연간 1,500대. 유럽 전역이 보충한 수량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죠. 러시아 위협이 무서워요. 예, 그 러시아가 4, 5년 내에 또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독일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독일이 최대 군수 산업 있잖아요. 독일의 KMW는 최근 스웨덴과 계약한 레오파드 전차 44대를 2031년이 돼야 된대요. 너무 먼 거죠. 연간 생산량도 40, 60대. 아니 저기 러시아는 1500대 만드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유일한 생산 라인이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전차 생산 라인을 재가동할 계획이지만 자체 생산이 안 된대요. 이게 문제예요. 예, 어렵다고 합니다. 유럽 군수사업의 중추, 독일. 예,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독일도 내수의 우선이에요. 수출보다는 무기 만들어서 내수 먼저 쓰겠다. 독일은 헌법까지 바꿔가지고 국방비 지출 늘리기로 했죠. 향후에 GDP의 3.5, 지금 2.4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늘리는데 3.5%까지.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이런 이제 GDP 3.5%까지 늘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늘어날 텐데 근데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독일의 국방부의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용이에요. 수출. 그럼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국가는 독일 무기를 못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유럽에 방위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예요? 한국이죠. 한국은 이번에 폴란드에 현대로템이 공장 만들어 직접 짓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 다만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좀 빠졌죠. 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드론 우위 확보 전략인데 지금 뭐 미국은 드론에 굉장히 진심이죠. 그래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이제 느린 무기 개발 및 조달 시스템을 혁신하고 중국의 군사적 물량 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는 저렴하고 소모 가능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드론을 수천 대 만들자, 배치하자. 그러니까 트럼프도 드론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안전, 주요 인프라, 군사시설 등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며 미국에서도 드론 생산 확대하자. 수출도 장려하자. 여기에 예산을 이제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피트 헥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군 드론 전력 개편 정책을 발표했고 소형 드론의 배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을 내구재가 아니라 탄약과 유사한 소모품으로 지정했고 복잡한 승인 시스템과 절차를 간소화해서 각 군 지휘관은 별도의 상위 승인 없이도 드론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내 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드론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직접 드론을 제조하고 저비용 드론 전투 부대에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통한 전투 훈련 진행이 포함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드론주의 조직이죠. 이제 여기 제일 유명한 게 에어로바이러먼트라는 회사죠. 예. 그래서 드론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산도 결국 드론도 너무 중요해요. 예. 드론 이슈도. 자, 엔터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K-POP 데몬헌터 신드롬이다. 이런 굿즈를 팔아.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여기 정말 이거 저도 거기 나오는 해태인가요? 호랑인가요? 예, 해태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 여긴 타이거로 돼 있지만 아무튼 이제 갖고 싶습니다. 자, 넷플릭스 그러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기가 많나 봐요. 이런 굿즈들이.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애니메이션 잘못 썼어요.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 흥행이 K-POP의 새로운 잠재시장 어떤 게 달라졌냐면 여기 나오는 데몬헌터스 콘텐츠 사운드 트랙이 1등을 한 거예요. 스포티파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멜론 같은 데서 멜론 US 차트 같은 거죠. 캐나다 세계 1위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 1위였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두 곡 모두 K-POP이에요. 그냥 전통적인 전형적인 서구권 대중에 통한 거예요. K-POP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봤던 일반 K-팝에 별로 관심 없던 서구권 대중이 이 노래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니까. 거기 스토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게 됐다. 이런 말이 이제 체감이 실제 되는 거죠. 그래서 K-팝은 두 번의 변곡점.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의 DNA가 이렇게 히트치고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K-팝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서구 대중까지도 이제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K-팝 자체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과거에는 북미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려고 K-팝이 아니라 현지 스타일의 음악을 내놓았어요, 실제. 그냥 진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나라 K-팝 가수가 미국 스타일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K-팝 자체 확산까지는 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균열을 일으켰다. 서구권 대중은 K-팝보다는 자기네 노래를 좋아한다. 근데 이번엔 K-팝을 들고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이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진짜로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K-팝의 이제 확장성은 또 늘어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YG엔터가 핵심이고 여기서는 예, 비슷한 음악 스타일 구사한대요. K-팝 데몬헌터스로. 그래서 예, 여기 프로듀서가 이 노래 만들었던 과거 YG 메인 프로듀서였대요. 자, K-팝에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이거는 실제 편지가 일부 있는데 요거예요. 데몬헌터스.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저도 봤습니다. 자, 하이브의 여기 아티스트들의 굿즈. 요새 굿즈 인기 많죠. 그래서 엔터가 요새 좋은 게 굿즈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콜라보도 합니다. 여기 축구 티셔츠. 스트레이키즈랑 토트넘. 예. 여기가 이제 영국의 축구단이죠. 예. 그리고 블랙핑크가 미국의 유명한 예. 이 스포츠 팀들과 콜라보도 하고 예. 이게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통신미디어 엔터의 담당 최민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요. 예. 상반기에는 관세 무풍지대 예.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 기대로 좋았습니다.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에 제작한 콘텐츠 아닙니다. 넷플릭스 거죠. 근데 소니가 만든 거지만 근데 여기 모든 스토리나 노래는 한국 거예요. 한국 음악이에요. K-팝. 스토리도 우리나라 스토리죠. 예. 거기에 그 저승사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 이제 장려가 됐다. 그래서 탑티어 아티스트의 기환으로 엔터 산업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 같다. 스트레이키즈가 대규모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이고 7월에는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신곡 발매와 함께 투어에 돌입해 시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BTS는 26년 봄 신부 발매와 함께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다. 예. 영향력 있는 메가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는 K-팝 시장 전반의 온기를 불어넣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굿즈와 콘텐츠 종류도 점점 굿즈가 진짜 중요해지고 있어요. 중국이 문화 빗장을 푸는 건 아직 가능성 단계지만 언젠가 열리지 않을까. 또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말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같이 만날 것 같고요. 그래서 YG엔터, 중국의 QQ뮤직 버블 서비스 론칭을 한 DOU를 탑픽으로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투자들의 산업에 대한 이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편지가 서두에 적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한번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HBM 가격 경쟁. 최근에 HBM 가격 인하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HBM4 수익성 하락. 이거 골드만삭스 때문이죠. 삼성이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건데 가능성이 어떨지 몰라요. 그럼 지나봐야 하는 건데 지금 삼성이 진입하면 가격 인하하겠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예. 근데 삼성이 또 인증이 연기됐나 봐요. 이게 사실인가요? HBM3 원래 9월인데. 이게 또 사실이면 참 답답합니다. 진짜. 언제 인증받는 거예요? 예. 아무튼 좀 답답한데 어쨌든 사후 승인 예상하고 HBM4는 아무도 계약을 안 맺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근데 이거를 받을 걸 예상하고 삼성이 아마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뭐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죠. 예. 그리고 HBM4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들어가요. 그럼 가격 프리미엄이 HBM3E보다 4가 받는 게 최대 40% 예상했는데 떨어지겠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래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HBM4는 27년까지 계속 늘어나요. 이게 기여하는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조정은 밸류 때문이지 너무 우려하지 말자. HBM은 저는 이 의견은 동의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HBM 시장 성장하고 일반 메모리는 재고가 부족하고, 예. 그리고 최근 미국의 H10 수출 재개 승인 받았는데 여기에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들어간대요. 이거 한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H20이 원래 HBM3 썼거든요. 삼성에. 근데 이거 말고 HBM3E를 탑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HBM3E를 탑재하면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니까 뭐 수혜가 예상된다. 어쨌든 하이닉스 괜찮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하이닉스한테 좀 악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들어가야죠. 삼성은 언젠간. 뭐 언제까지 안 들어갈 거 있습니까,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냐의 문제고요. 자, 감액 배당 아시죠? 그 자본중위가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요, 주주총회 결의해서, 예, 감액 배당을 하는데 그 돈으로 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 내요. 배당세.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주들이 납부한 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감액 배당 하겠다는 거예요. 감액 배당이 갑자기 늘었어요. 올해만 40개. 예. 그러니까 세금 안 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왜 굳이 지금 이걸 왜 제동을 왜 걸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시죠. 산으로 가는 민주당의 코스피 5천. 대주주 주식 양도세. 10억으로 기준 낮추면 눈치 게임하던 한국 시장 회귀할 듯. 예. 요거랑 감액 배당까지 걸어. 아, 이게 뭡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시장 분위기 망가뜨리고 있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 규모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대주주도 감액 배당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세금 한 푼도 안 내네?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방지하자. 네. 근데 왜 지금이냐 이거예요. 지금 5천을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찬물을 끼얹어요, 자꾸만. 민주당에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정책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아까 저거, 예, 뭐 감액뿐만 감액 배당 10억, 대주주 10억 이렇게 낮추는 거 누구예요? 예.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네. 타이밍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자, 아유, 잠깐만요, 지금. 그리고 기업 분석. 이거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TC는 반도체 화학 소재 및 반도체 장비사인데 그냥 간단히 말해요. 세정 장비랑 화학 소재 만들어요, 핵심은. 그래서 LTC AM하고 반도체 세정 장비 생산 LS. 이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죠. 사실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이 두 가지입니다. LTC AM은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어요. HSP라고 고선택비 인산인데 낸드에 필요해요. 저거를 한번 딱 넣으면요,
그 니트라이드라는 질소로 된 질산인가요? 그거로 된 소재를 없애버려요.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낸드에 반드시 필요하고, 낸드가 점점 이게 고단화되면서 사용량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솔브레인이 아마 독점 납품했을 거예요. 근데 솔브레인이 삼성으로 많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필요한 소재가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요청한 거를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LTC-AM이 파고든 거죠. 그래서 이온화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LTC는 좋은 거죠. 기회를 잡은 거고, 또 한 가지가 LSE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비중이 높은데 세정 장비 있죠. 이게 찌꺼기 같은 거 없애는 거 반드시 필요하죠. HBM이 점점 사용이 고단화되면서 세정 장비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회사가 무진전자예요. 이거 인수한 거죠. 그래서 LTC의 웨이퍼 세정 장비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인데, 세정 장비의 경우에는 반도체 여러 공정에 사용하고, 근데 삼성전자에는 자회사 세메스가 해요. 자회사가 직접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LTC랑 협력을 하는 거죠. 원래 무진전자 여기 시절에 여기가 이제 기술 빼돌려 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LTC가 이거 인수해버린 거예요. 무진전자.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가 좋아져서 HBM 이런 데 이제 하이브리드도 해야 되고, HBM 절대 1위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세정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파트너는 무진전자. 예, LSE죠. 예,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LTC가 SK 하이닉스의 세메스 같은 역할이다. 아까 삼성의 자회사. 그럼 굉장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소재까지도 납품을 해요. 세메스는 소재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왜 종북 상장 왜 해요?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좀 감사드리고, 일부 주주께서 절대 종북 상장하면 안 됩니다. 제발 경영진들 지금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도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LS의 종북 상장으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LTC의 핵심은 LS이고, 이게 종북 상장되면 가치 훼손되죠. 아니면 주주 보상을 뭔가 마련해 주시든가요. LSE가 상장을 해요. 그럼 주주들한테 LSE 주식을 주시든지, 예,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냥 상장만 하면 뭐합니까? 주주들 피해는 심각한데. 아니면 합병을 하시든가. 예, 다시 한번 종북 상장은 재고해 주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악재죠. 저게 좀 아쉬워요. 저것만 해소되면 주가 많이 갈 텐데요. 오를 텐데. 자, 금호석유는 실적은 좀 아쉽지만 치약은 지났고 하반기 좀 개선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재무구조, 자사주 소각도 있으니까 지금 뭐 괜찮죠. 이제는 뭐 바닥은 찍었고, 유닛 테스트도 DI랑 원래 경쟁하거든요. 버닌 테스트 있죠. 이거 HBM4 있죠. 요거는 유닛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상황상. 성능 평가를 통과했고, 양산 평가, 성능, 양산 두 개거든요. 성능은 통과했대요. 그 다음에 양산성, 이 두 개거든요. 네, 이렇게 나누는데 금년 250, 300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보이는 내년도 고객사의 HBM 테스터가 400에서 800대인데 먼저 들어가면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양산 평가는 해야 돼요. 근데 성능 평가는 가장 먼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 A가 제가 알기로는 DI로 알고 있어요. DI고 신규 장비사는 모르겠고 유닛 테스트 3파전. 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맞는지. 그래서 B사는 좀 느리고 A사는 성능 평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건 HBM4입니다. HBM3까지는 DI가 했어요. 근데 HBM4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요거는 아마 난이도가 높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닛 테스트가 좀 유력하다. 유닛 테스트도 몇몇 분들이 되게 라이브 할 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기다리자. 태양광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장비 경쟁력은 저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이면 이제 모멘텀을 기대할 만하죠. 유닛 테스트의 반격이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네. 하이닉스에 이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HBM4는 굉장히 시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의미 있다. 녹십자는 2분기 실적 괜찮고요. 하반기 알리그로가 미국 신약으로 나간 건데 1분기 100억에서 2분기 300억, 3분기 400억, 4분기 500억까지 늘어난대요. 단기 급등해서 좀 숨고르게 하겠지만 알리그로는 면역 치료제예요. 네, 면역 질환. 그래서 긍정적이고, 흡프스포 HBSP도 매력적이다. 실적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올해보다 내년을 보세요.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파운드리 투자가 2위권, 3위권, 삼성이나 이런 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 성장이 더디지만 내년엔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원래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D램과 낸드 고객사도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D램도 점점 미세화되니까 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고압수소 이제 어닐링 장비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 이제 가동 계획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26년 하반기에 이 3나노 라인을 가동할 거기 때문에 삼성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가동되면 또 좋은 거죠. 목표 주가 유지했고,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로 이제 ST가 여기 진입했다라는 좀 얘기도 일부 있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은 좀 됐지만 그래도 물론 독점은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반영은 됐고, 예.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 투자 확대는 이제 내년 기대되니까 내년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좀 잘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목표 주가 올렸고요. 자회사 SFS 글로벌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가 이제 이번에 드디어 실적이 반영돼요. 그러면 실적 좋을 것 같고 초상계 시가격 공급도 증가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 썬플로로 시스템인데 일본 기업을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93억 버는 회사인데 이게 드디어 실적이 잡혀요. W게임즈는 이제 강서구 연구원님이 소셜 카지노 사업 M&A 확장해서 좋다. 그러니까 저도 W게임즈는 관심이 좀 있는 게 게임 회사 중에 가치주 성격이 있어요. 순연금 7천억. 그 돈 가지고 일부 게임 회사들 막 인수해서 성장.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점점 미국 중심인데 이번에 독일 와우게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독일 와우게임 인수했다. 공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M&A를 활용한 성장 전략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도 싸고요. TKG 휴캠스는 주력 제품 가격이 좀 요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MNB, DNT. 여기서 DNT는 어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게 42만 톤, 그러니까 7월에 DNT 사업에 호재가 발생한 게 TDI 세계 2위. DNT를 가지고 TDI를 만드는데 독일 회사가 설비 가동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TDI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DNT 가격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휴캠스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높아진다. 6% 이하에서 10%.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NH의 한승현 박혜성 연구원님은 실적 괜찮았다. 예,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인데 탑 클래스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 밑에 급의 제품들이 엄청 성장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잘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또 새로운 제품들 나오고 고원가 재고도 줄고 램시마 개발 삼각비도 줄고 원가율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뭐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신성장 전략의 성과는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대신에 이혜영 연구원님은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다수 출시할 예정인데 브랜드 인지도 높은 유럽 시장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고수익 제품 여기 보면 이게 탑 클래스예요. 램시마, 트록시마 여기가 조금 부진해요. 너무 성장해서 그동안. 근데 얘네가 이제 치고 간 거예요.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밑에서.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이게 좋은 거예요. 기존이 조금 이제 고성장하기 어렵잖아요. 밑에가 받쳐주는 거. 마치 엔터처럼. 예. 그래서 진펜트라도 이번에 엄청 성장했어요. 83%, 처방 건수도 35% 증가.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예, 괜찮았다. 그래서 실제 처방 건수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로도 연결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실적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시장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장이 안 좋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페이나 APR, 뭐 KT 정도고, 뭐 그냥 오늘은 에라이 방산, 전력기기, 뭐 현대건설 다 원전 뭐 이런 쪽 다 추풍 낙엽처럼 그냥 두두둑 빠져버리는 좀 아쉬운. 네이버도 좀 아쉽고요. 예, 뭐 이렇게 빠질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빠졌고, 코스닥도 오늘 오후에 망가져 버렸어요. 알테오젠 오르다 빠지고, 에코프로비엠, 뭐 파마리서치, 리가캠 정도. 케어젠이 요새 아주 독보적이죠. 비만 치료 관련된 이제 건강기능식품 한번 그때 설명해 드렸죠. ST팜 요즘 분위기 좋고요. 솔브레인 오늘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은. 예,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BHI 원전주. 오늘 원전주는 그냥 충격을 다 받아버렸어요. 휴메딕스가 오늘 급등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검증은 좀 해보시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BH가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애플
관련주. 그래서 그때 기다리라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이번에 이제 잘 오르면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어느 정도 오르면. 율촌학은 이제 한 9%, 예, LG엔솔에 다시 이 배터리 필름인가요? 예, 그 파우치 필름, 그 공급한다는 얘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코스닥은 오늘 뭐 알테오젠 좀 빠졌지만 예, 리튬주 좋았고요, 올릭스 좋았고 예, 인포바인 뭐 이런 기업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원전주 급락. 오늘 폴더블도 좀 빠졌습니다. 예. 글로벌 텍스프리가 7,600원까지 갔네요. 와, 계속 오르는 모습이고 그리고는 네, 강원에너지가 좀 빠졌고요. 네오팜이 7%. 가치주죠, 화장품. 좋았습니다. 섹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이렇게 피부 미용, 전자결제, 통신, 리튬, 조선. 네. 조선은 좀 차별화됐고 증권주도 일부 올랐고요. 면세점, 글로벌 텍스프리가 좋았지만 거의 다 하락했고 폐기물, 또 지역화폐, 원전, 예. 뭐 한마디로 이제 AI 인프라 관련주는 그냥 다 좀 두둑에 맞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좀 쉬어가겠죠. 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좀 근데 이렇게 쉬어가면 기회예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여기 보면 이제 코스닥도 예. 코스닥도 근데 별로 오른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름에는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좀 너무 많았죠. 제가 공시는 못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공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영상을 빨리 넘겨야 돼요. 편집팀에. 그래야 이게 오늘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못한 공시는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시 못 해드린 건 좀 죄송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또 오전에 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